안녕하세요.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대흥중학교 교감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홍보 동영상 제작한 것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기숙형 혁신학교. 미래가 있는 이곳 대흥중학교. 다 함께 등교해봅시다.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친구들의 얼굴. 교내 완비된 기숙사에서의 생활로 균형 잡힌 일상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일상뿐만 아닌 의무 교과 과정과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이 섞인 균형 잡힌 수업 체계. 탄탄한 과정의 교과 수업과 아이들의 시각을 넓혀줄 선택 교과 수업으로 넓고 단단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흥중학교는 학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레 체력을 기르고 협동하는 법을 배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과 체가 건강한 아이들. 지는 어떻게 함양할까요? 우리 대흥중학교는 차별화된 성장 발달 책임 교육을 통하여 참 학력을 갖춘 인재로 나아갑니다. 몰입 독서 프로그램 리딩 레이스를 통하여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박식하고 소양 있는 올곧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원래는 독서하는 습관이 없었는데 대흥중학교 몰입독서 리딩 레이스를 통해서 매일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년 구분 없는 수준별 영어 테스트를 통하여 스텝 바이 스텝 느릴 수는 있어도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며 도약 가능한 성장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수준별 학습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재능을 친구들이 직접 찾도록 도와주는 버추 프로젝트. 매일매일 친구들의 미덕을 서로 찾아보고 서로 알려주며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영단 학습과 우리 학교 특색 사업인 버추 프로젝트는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자존감을 함께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대흥중학교 학생들은 전교생 관악부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맞추고 재학생과 신입생 선생님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사제지간, 선후배지간에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지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신입생, 선생님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독한 관계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독해진 관계. 잘 맞는 손발을 바탕으로 전교생이 직접 선택하여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밴드부, 댄스부, 사물놀이부, 관악부, 과학부, 미술부, 바늘지 공방 등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성과를 얻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독해진 친구들과 함께 세파타크로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하였는데 그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접해보기 힘든 많은 체험 활동과 견학으로 직접 경험하여 몸으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며
스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펼치는 곳. 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 교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선정한 기숙형 혁신중학교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중학생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대흥중학교의 선택은 행복한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며 가치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대흥중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함께하길 기다립니다. 네, 다들 보셨죠? 이번에 옆으로 이렇게 놓고, 지금 우리 이렇게 참여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늦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죄송한 것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예방 때문에 다과를 이렇게 테이블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실 때 김밥하고 저희가 간단한 그 간식을 준비를 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교육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과의 만남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저희도 학년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선후배 간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교생 이제 등교하게 되면 이제 선후배 간의 만남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비행기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균형 있게 흔들리지 않고 수평 주행을 하려면 4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력과 중력, 추진력과 저항력 이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에 비행기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잘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흥중학교에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힘은 인성과 실력과 치유와 돌봄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신경 쓰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고 청소년 시기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맛있는 영양이 가득한 급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돌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 가족, 친구 사랑, 상담, 치료,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치 프로젝트, 리딩 레이스, 국토사랑 대행진, 미술, 관악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성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꿈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알찬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수업, 또 학생 성장 발달 책임교육 이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참학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갖게 되면 참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중학교 3년 동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오면 어떤 것들을 우리 학교 오면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 네,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눈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먹고 자고 놀고 기본적인 생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80%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가까이 사는 친구들도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부족해서 못 들어왔고요. 올해는 기숙사 사정이 좋아져서 많이 지금 들어왔고 내년에 100명까지 기숙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저는 놀란 것이요. 중학교 아이들이 다음 주에 2학년들 시험이거든요.
몇 시까지 공부하게 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냐면 3시까지 공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1시까지만 허용합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아이들이 한 20%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변에는 PC방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놀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운동하면서 놀고 어떤 학생은 체중이 많이 나갔었는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살이 많이 빼더라고요. 네. 운동하면서 놉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꿈을 찾게 되죠.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빨래도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 준비물도 스스로 챙기고 예전에 부모님들 숙제도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숙제 못 도와주죠. 아이들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주말에 물론 집에서 잠깐 도와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자립심이 아주 커집니다.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는 거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3년 생활하고 나면 저절로 다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학생 위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는 많이 준비합니다. 어떤 학교 대회에 있을 때에도 학생들이 진행을 해요. 사회를 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생들 초청 캠프 같은 거 했을 때도 학생들이 스스로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후배들 이끌어갑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명 한 명이 도서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르고 또 능력도 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일과표를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생의 경우에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8시 10분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오후 일과도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수업은 5시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과 수업은 3시 반쯤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활동, 뭐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게 되고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야간에는 이 야간 프로그램은 기숙사생의 의무고요. 통학생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학생이 선택하더라도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독서와 영어는 집에 가서도 해야 됩니다. 야간 일과를 보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 먼저 35분 동안 몰입 독서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고요. 다 책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간 2교시에는 영어 공부를 맞춤형으로 개인이 선택한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빨리 끝난 친구들은 자기가 영어 빨리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다 자기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야간 3교시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8시 55분 정도에 맞춰서 기숙사에 들어가고요. 통학생들은 택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가게 됩니다. 멀리 있는 학생들은 택시 운영 못하고요. 예산하고 내포 홍성까지 거기까지 택시 운영합니다. 그럼 집에 이제 가서 쉬었다 그 다음에 오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 그 휴대폰 사용하는 거 좋아할 텐데 기숙사에 들어오면 휴대폰 사용은 하루에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한 거는 주말에 좀 부모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주말에 좀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3대 특색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프레카드에도 보시면 3대 특색 사업에서 3가지 소개가 되어 있죠. 독서와 인성과 영어 3가지인데요. 먼저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입독서 프로그램인데요. 35분 동안 아이들이 다른 걸 하지 않고 독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독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 특징이요. 독서를 지루해하죠. 그리고 기능적 문맹이라고 해서 글은 읽지만 뜻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많이 문제가 있죠. 뭐 웹툰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독서 습관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몰입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책의 단계는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있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몇 단계 붙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단계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되는데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3단계 책, 4단계 책 이런 것이 있죠. 초등학교 때 뭐 독서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데 10가지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무엇이냐, 주인공이 누구랑 싸웠냐, 주인공이 왜 거기에 갔나. 근데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6개, 6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라톤 거리에다 또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10단계 책을 읽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럼 100점이죠? 그럼 10 곱하기 100 하면 1000이잖아요. 100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1km가 되죠? 그럼 그것이 일주일 목표치예요. 10단계를 100점 맞으면 일주일 목표를 그냥 한 번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10단계가 어려워 5단계 읽을 수 있죠? 그럼 5단계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서 100점을 맞으면 또 1km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 900m밖에 못 갔어요. 그럼 100m 남았죠? 그럴 때는 보통 학생들이 3단계 책, 아주 쉬운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한 그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럼 만약에 목표 1km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금요일날 남아가지고 좋은 글을 좀 쓰고 갑니다. 마음의 수양을 좀 기르고 집에 갑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중학교 3년 동안 3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졸업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 중학교 3년 동안 300권 읽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휘력이 많이 상승해서 고등학교 공부는 어렵잖아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졸업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 오니까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30-711 운동이에요. 모든 학생이 하루에 30분씩 몰입 독서를 하고 일주일에 독서거리 1km를 달리고 일주일에 독서일지 한 장씩 쓰는 운동. 이게 130-711 운동이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요. 글 쓰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독서일지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5행시, 3행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모습이에요. 가족별로 모여서 책을 예전에 주로 많이 읽었었어요. 두 번째 특색 사업, 영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웅중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영어하고 독서인데요. 공부에 관련된 건 이거 영어 하나일 거예요. 영어 하나. 근데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는 소문이 엄청 많이 났어요. 왜냐면 이 영어를 시키는데 저희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웅중학교 공부 빡세게 시킨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자, 이거 하나입니다. 공부에 관련된 거는. 영어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모든 학생을 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1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 1단계는 보통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게을리했었던 학생들이 이거를 하면 좋습니다. 2단계는 중학단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3단계는 1단계, 2단계 다 통과한 친구들이 이제는 독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도입하고자 지금 선생님들이 연구 중인 게 영어 독서. 요거까지, 독해까지 다 끝난 친구들 영어 독서 쪽으로 한번 더 발전시켜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자가 테스트를 할 때에 꼭 100점을 맞지 않아도 돼요. A를 선택한 친구들은 5개 틀려도 되고요. D를 선택한 친구는 20개까지 틀려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이것도 목표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꿈이 생겨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와요. 살다 보면. 그럴 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꿈이 생겨서 공부하고 싶을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여기다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몇 개 틀렸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들이 자가 테스트 이렇게 한 건데 자기 스스로 테스트해서 제출하면 채점하는 그런 도우미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채점을 해서 본인한테 돌려주면 틀린 거 5번 써서 다시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인데요. 이 버추라는 말이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덕이라는 뜻이에요. 미덕. 그래서 이 미덕을 늘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다른 친구 잘못하는 거 이렇게 지적하는 건 쉽지만 칭찬하는 건 어렵잖아요. 부모님들도 집에서 내 자녀지만 칭찬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주고 칭찬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미덕 1학년들은 필사도 하면서 미덕의 뜻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미덕 통장을 매일 2개 정도씩 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미덕 통장에 써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미덕을 발견해 써줬다.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요. 그럼 사인을 할 때 기분이 무척 좋겠죠. 저도 가끔 사인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갖고 와요. 선생님 이거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저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은 거죠. 또는 저한테 있는 어떤 미덕을 발견했어요. 제가 옆에다 사인을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52개의 미덕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미덕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미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여기 기지라는 것도 있고 뭐 소신, 초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들도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카드도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공부할 때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덕 통장이에요.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버추 활동 저희가 3월달하고 9월달에 1학기 초, 2학기 초에 모든 전교생이 모여서 버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미덕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성 또 무지개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가족. 네, 여기 이 두 친구가 작년에 제가 찍은 건데 무지개 가족이었어요. 같은 가족이었고요. 한 명은 3학년, 여학생은 지금 3학년, 여학생 2학년이에요. 작년인데 교무실 앞에 나왔는데 둘이 뭘 하고 있어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배가 후배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손머슴 같은 남자애들 둘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배우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요. 우리 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선배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집에 혼자밖에 없다, 독자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형이 생기고 동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죠, 1학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가족하고는 더 빨리 친해지고 같은 가족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친구하고도 친해져요. 우리 학교는요, 교무실 특징이 뭐냐, 쉬는 시간에 완전히 시장판이 돼요. 아이들이 다 몰려 내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쫑알쫑알 얘기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교무실 가운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요, 거기가 무슨 카페인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벽이 없어요. 그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금방 캐치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심각해지기 전에 저희가 잘 도와줄 수가 있죠. 10가지 무지개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하양, 핑크, 블랙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 분과 학생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 가족에서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요,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뭐 골든벨 대회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책도 같이 읽고 축제도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가족끼리 1년 동안 합니다. 학기 초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1년 동안 같은 가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가족이 또 바뀌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는 찍지 못했어요. 옷은 다 준비했는데 다 모이지 못해가지고 올해도 꼭 찍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지개 가족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들이고요. 예쁜 무지개 사진이에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저마다의 다른 빛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허mon을 이루는 대흥중학교의 무지개 가족. 이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지개 가족입니다. 관악반,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관악반 연장을 보셨죠? 예, 올해는 한 60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한 7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관악이나 또는 가야금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악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관악반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여기서부터 진행할게요. 너무 늦어지면 끝나는 시간 늦어지니까 의존 형제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의존 형제 마을이에요. 벽단 서로 날려주는 거 부모님들 기억하시죠? 형이 몰래 밤에 동생 집에, 동생은 형 집에. 근데 중간에 만났잖아요. 진짜 여기서 살았고요. 비석도 나왔어요. 이 저수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의존 형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매년 하는데 이렇게 축제 때 관악반 연주를 했어요. 이렇게 또 이거 아까 보셨던 음악 경연대 사진이고요. 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국토사랑 대인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날짜를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수지부터 한 바퀴 돌자. 그리고 내년엔 예산 한 바퀴 돌자. 그 다음에 충남을 돌자. 지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모든 중학교 1학년들이 다 자유학년을 하고 있죠.
우리 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학교는 음악과 미술과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가야금이나 관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배우게 되고요. 미술은 도예, 직봉이, 드로잉 이것은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은 넷볼, 볼링, 당구, 클라이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교과별로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직궁예, 아이들 직궁예에서 이게 작품을 만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당구 수업도 체육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인데요.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9시까지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기 작성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목요일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거고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야간에 영어, 수학, 심화학습반도 있고요. 기초학력 향상반도 있는데 선택한 사람만 하는 거고요. 대학생 멘토링은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합니다. 이때 대학생, 그러니까 공주사범대학하고 M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러 옵니다. 저희 학교에. 그러면 1대1 또는 1대2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요. 2주 동안에 책 한 권을 다 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주 그 반응이 좋아서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하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더 유리해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교과 교수도 방학 때 하고 있고요. 체육 관련 프로그램 아이들 체육 엄청 좋아해요. 영어 안 하면 체육 못하게 한다? 그럼 영어 너무 잘해요. 그걸 통과해야 체육 프로그램을 보내거든요. 저희가 알았어요. 아이들의 뭘 좋아하는지. 야간 체력 단련반이 있어서 여학생하고 남학생 나눠서 하고 있고요. 넷볼 스파파크로 또 아침을 여는 운동해서 아침에도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잠을 깨우고 뇌를 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방과후학교 수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도 이렇게 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우리 학교의 특색은 뭐냐면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도 있지만 야간에 하는 동아리 활동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취미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집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학생들이 아주 좋아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제재를 했거든요. 모이지 못하도록. 근데 작년까지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유익한 건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탐색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래 상담 동아리도 있고, 또래 중대 봉사 동아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하시는 곳이 예산읍이다 또는 대흥에 있는 학구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대 원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타지역이다 그리고 면담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우선전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전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다자녀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3자녀 이상. 이런 분들은 이제 가초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가초에 대한 서류 여기 있으니까 그 서류 보시고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특별 전형은 교장 선생님 추천서만 있으면 되는데 해당 지역이 예산읍 이해입니다. 4개 5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학생이에요. 시나 읍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이에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그랬을 때 주소 이전이 필요 없어요. 둘 다. 이 우선 전형은 다 주소 이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원서를 제출하느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주소 이전을 하고 재배정 때 원서를 내야 돼서 작년에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 시기에 잘 몰랐어요. 저희 학교를.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입학을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소도 이전하고 그렇게 하고 온 학생도 있었는데 절차가 아주 복잡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학교로 보내고 싶으시다. 그럼 꼭 이 시기에 원서에 접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서 쓰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아세요. 공문이 다 갔어요. 초등학교로. 상의하시면 되고 원서 쓰실 때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날짜가 좀 늦습니다. 한 달 뒤 정도 됩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때 각 초등학교에서 배정원서 쓸 때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궁금한 거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여자 기숙사 50명, 남자 기숙사 50명 해서 100명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기숙형 혁신학교입니다.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부모의 마음과 시선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인드로 학생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야근을 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을 다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건강 생각해서 야근을 좀 줄이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제가 너무 자랑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 중학교 3년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그 시기에 학력과 인성과 아까 돌봄과 치유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잘 선택해서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청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남은 프로그램도 유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